꿈이 있다면 뭐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되시면은 제가 노영희 변호사님 잘 모시고 방송도 하고 좋죠. 그러면 네.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신익규 변호사와 장성철 소장은 그래서 상당히 여기저기서 탐내는 인물들이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장성철 소장은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열받아서 전화를 전화도 안 받아. 아니 뭐 치사하게. 전화를 내가 못 받았어요. 내가 핸드폰이 무음이어가지고 잘 못 받아요. 콜백도 안 하셔요. 너무해요. 그런 거 보니까 실제로 정치평론가들의 이제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고요. 장 소장이 한마디 하면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도 있지만 진위 여부를 놓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확인까지 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장 소장님의 입이 그냥 입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게감 그리고 영향력이 아주 크다 이런 걸 잘 알고 얼마나 혼내시려고 저를 이렇게 아닙니다. 실제로 뭐 그 정도 영향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 사실 이 방송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몰라요. 알려주세요. 우리 네, 정대하 대표하고. 네, 먼저 한 줄 뉴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줄 뉴스를 네. 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네, 한 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90% 압도적 지지, 투표율도 상승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순회 경선 영남권 투표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90%를 득표하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9.56%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72.2%와 지난 당대표 경선 때 85.4%를 넘어서 90%라는 기록을 세울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이 투표율도 올랐습니다. 충청권은 57.87%, 영남권은 70.88%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대선 경선 대비 충청권은 7.67%포인트, 영남권은 10.1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전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90%의 압도적인 지지를 지금까지 얻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투표율도 상당히 올라간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충청권에서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은 영남권에서의 선전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50%대 이제 중후반이었고 충청이 영남에서 70% 이상 투표율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결집이 되고 있다는 거죠. 흥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후보가 많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국힘은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왜 이재명 쪽으로 쏠리느냐.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광주, 전남, 호남권과 그리고 일요일 날 이제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있을 때 어떤 이제 바람이 다시 일어날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 50%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지금 현재는 당원 이제 투표율만 반영을 하고 있고 50%는 이제 마지막에 서울에서 할 때 전국 조사의 결과치가 이제 반영이 돼서 발표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기업체 강연을 한 2시간 하고 왔어요. 외국 기업이었는데 한국 대선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짧게 얘기하는 게 좋고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좋아서 이번에 그냥 볼 것도 없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근데 우리가 민주당의 경선 과정 중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90%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그것만 보면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막 진짜 그렇게 나오냐고.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거 보니까 제 예측이 맞은 것 같다. 그러면 90% 넘으면 어떤 거고 안 넘으면 어떤 거예요?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88% 얻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지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치의 틈도 없이 혼란도 없이 그냥 쭉 분열 없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방적으로 권력을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독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입법권 갖고 있고 행정권 갖고 있고 이제 헌재 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2명 또 지명할 거란 말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이 한 분에게 몰려 있는 게 과연 맞을까? 그거는 잠깐만.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었던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의원만 안 했지 다 갖고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의회 입법권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깨지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그거는 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힘 전 잘못했다고 계속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것보다 저는 제도를 믿는데.
그것이 조금 무너지고 망가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뭐 국정을 잘 운영해서 계엄을 안 했으면 됐을 아니, 거 아닙니까? 맞다니까요. 네. 그 점은 제가 계속 비판해왔던 부분이고 포인트가 달라요 지금. 앞으로 얘기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독주체제라고 표현할 거냐,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국정 운영의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문제인, 이거는 뭐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 거고, 지금과 같은 전쟁 이상의 정말 국가적 혼란,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느냐, 대통령이 명확하게 방향과 목표와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이끌어간다면 오히려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가도 좋다라는 의견도 있는 근데 거죠.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특히 영남권이나 보수 쪽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종류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많이 했던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어서 좀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이 결과가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이만큼 크다는 것이 표로 그리고 지지로 응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의 뜻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한테 쓰여졌던 프레임 중에 하나가 권력을 잡으면 복수를 할 것이다, 뭐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지만 이재명 대표도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 들은 건 알고 있는데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이제 사람들이 믿고 또 판단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해가지고 또 찍을 사람 찍고 안 찍을 사람은 안 찍는 거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성철 소장을 비롯한 많은 보수에 있는 그 논객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또 충분히 꼭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한 명에게 이제 권력이 집중됐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 나가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TV토론과 공식 연설을 통해서 대선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 수도 이전과 메가시티 구성 등 지역 균형 발전 전략부터 계엄 이후 권력기관 개혁, 외교 안보 및 국민 안전 강화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을 폭넓게 다루며 국정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상호 존중 속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과 연설은 품격 있는 정책 경쟁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평입니다. 네, 국가 개조, 국민 통합, 지역 균형 발전. 근데 되게 말은 좋은데 사실 이게 금방 나오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과물이. 이런 건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근데 저는 저거는 민주당이 워낙 이번 대선에서 유리한 구도와 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담론을 던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다행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경선 보면은 키높이 구도노이션 생머리야? 이런 게 나오는 것보다 저렇게 국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개혁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것이 옳은 방향이냐, 그런 방향이냐, 그걸 떠나가지고 저런 화두를 던지고 논쟁을 붙인다라는 것. 그렇지. 그리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고 사회적인 통합을 만들어내는 것. 그건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앞서 나가는 정당의 여유가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책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보기도 좋고 또 준비를 오래 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와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A조 B조 이 토론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정말 안철수 의원의 말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들이었고요. 더 중요한 거 청년들에게 소구한다라고 하면서 밸런스 게임 뭐 이런 걸 하는데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 밸런스 게임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밸런스 게임 원래 두 개의 선택지를 주고 막상막하의 선택지를 주고 어쩔 수 없이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니까 딱딱 순발력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황을 이제 보겠다, 성향을 알겠다 이런 건데 바퀴벌레가 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면 자동차 바퀴가 되고 싶어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밸런스 게임의 문항입니까? 그리고 저 되게 웃겼던 게 조국의 시간하고 문재인의 운명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 너무 오래된 책이잖아요. 이재명의 책을 이야기하기에는 띄워줄까 봐 그건 또 싫었던 것 같아요. 싫었던 거네, 그래갖고 옛날 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나쁜 점은 또 말했어요. 입시비리 자로부터 뭐 변호를 받고 싶으냐 아니면은 뭐 해보고 싶으냐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참 인내력이 대단하시죠. 왜요? 그 다 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냥 도저히 볼 자신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1, 2분짜리 그거를 이제 화제되는 것만 봤는데 틱톡으로 봤어요. 틱톡으로. 좀 창피하더라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